상린관계는 서로 이웃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이웃하는 관계인데 여기 상린관계. 소유권에서 지금 소유권 배우죠? 소유권 배워요? 소유권에서 만약에 내 집이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옆집이다. 옆집에 나무가 내 담을 통해서 가지가 넘어오는 거, 뿌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입니다. 상린 관계는 이 부동산 상호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 경우에 나무 뿌리는 임의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무 가지는 일단 제거 청구하라. 제거 청구 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서 만들어 놔요. 이게 상린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상린관계는 물론 소유권한 내용입니다. 소유권은 내용이니까 별개의 물건이 아니니까 상린관계는 별도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집에서는 전세권자다. 하면 지상권자다. 이런 사람들도 옆집과 이해 충돌하죠. 그러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상린관계를 갖다 쓰는 거야. 이 사람이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아셨죠? 그럼 이 상린관계 조문이 굉장히 많지만 몇 개 조문, 잘 나오는 조문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 개념 보시고 상린관계란 인접토지 상호간의 이용조정관계를 말하고 소유권의 내용이다.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밑줄 치고 등기 X,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X라고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지상권, 세 번째 줄 지상권, 전세권에 갖다 씁니다. 임대차도 갖다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잘 나오는 게 219도 체크, 220조 체크. 이건 좀 이따 할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그 다음에 219조, 20조 좀 이따 할 거고, 오른쪽에 228조가 지문 한번 떴어요. 기출에. 즉 여수급여, 여수라는 것은 남는 물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곤란할 때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해가죠?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그 조문 체크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지 마시고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237조도 지문으로 가끔 뜹니다. 237조. 인접에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어요. 통상비용으로요. 공동비용 밑줄이고 경계표를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전항의 비용은 쌍방 절반 부담합니다. 그러나 측량비용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측량비용은 절반 부담 틀립니다.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한다. 시험 문제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측량비용은 절반 부담이다 하면 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바로 보세요. Q 1번 보세요. 오른쪽에 상린관계 틀린 걸 고르시오 했죠? 기출문제 1번 지문만 봅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 경계표를 설치했습니다. 측량비용을 제외한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한다. 틀려버렸죠? 측량비용만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절반 부담이죠? 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꼭 잘 보시고 238조도 한번 보세요. 238조 보면 그 인지 소유자는 옆땅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기타 특수 시설할 수 있다. 이 작년 기출 지문 아마 쓰세요. 그 다음에 239조도 보세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는 또랑입니다. 또랑 등은 공유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일반 단독병으로 설치되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다. 담이 건물의 일부일 때는 공유로 추정되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 뜯는데 담이 이렇게 건물이 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하나 떴어요. 건물이 담이 될 수 있나요? 건물이 담이 될 수 있나요? 거기 있잖아요. 담이 건물의 일부라 그랬잖아요. 이걸 건물이 담이 될 수 있다. 이 시험 문제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작년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경계표라든가 담 등은 공유로 추정된다 그랬죠? 공유로 추정되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분의 1 공유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찍더라도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분할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담 경계표가 공유니까 이 담 경계표를 나눌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담 나눠야 뭐래요. 그죠?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이 경계표 담의 공유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 청구 X. 이게 작년 기출 지문에 하나 떴단 말이에요. 경계표 담은 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분할이 안 돼요. 톱으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240조도 가끔 뜹니다. 인접지 수목가지가 수목가지 밑줄 경계가 넘을 때는 가지 제거 청구합니다.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이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인접지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을 때는 임으로 제거할 수 있죠? 임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자, 요까지 하고요. 이제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자, 두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버리십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176페이지에 자, 문제 2개로서 대체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거는 보세요. 이건 설명 듣고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 이렇게 있다. 땅이 있다. 이렇게. 이게 도로다. 이게 강이다. 이렇게. 아니면 두 가지 또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게 도로고 이게 강이다. 이런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근데 이 경우에 요 갑 소유지, 을 소유지, 을이 맹지잖아요. 맹지니까 네 땅 일부 좀 사용하자, 통행하자.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때 하려면 둘이 계약으로 유상이겠죠. 돈을 주라 이 말이에요. 돈 주고 유상이겠죠. 돈 주고. 그런데 문제는 요 경우 갑 땅이었는데 갑이 이거 분할해서 을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을한테 팔았어요. 팔 때 을이 이 땅을 살 때 요 통행해야 되겠죠. 요 분할할 때 요 통행은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으로 통행권 행사, 주의 토지 통행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무상일 때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상이지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병은 갑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유상, 무상을 정하는 거지 무상이 되는 거 아니란 얘기죠. 또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이 땅을 정한테. 그러면 을하고 정관도 계약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당연 무상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주의토지통행원에서 틀린 걸 고르세요. 1번 주의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기존의 통로가 지객길이야. 그것이 토지 이용의 부적법에 경운기길이 필요해. 그렇다면 실제로 통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운기길을 이용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2번 주의토지통행권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장차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는 없겠죠. 내가 1년 뒤에 내가 25톤 트럭을 사니까 25톤 트럭의 길까지 미리 대비해서 좀 통행하지. 이건 안 되지. 현재 이용 상황이죠. 장차 이용 상황까지 대비해서 통행로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답입니다. 3번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겠죠.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 들어가 길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고.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에 대한 통행에 방해되는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주의통행권의 본래 기능을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죠. 통행해라. 여기다 여기 못 다니고 딱 마구 설치면 안 되겠죠. 이때는 철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은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큐 보세요. 통행권에 가서 옳은 걸 고르시오.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방해가 되더라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로 가야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로 무상으로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무상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무상은 이 사람이 갑이 을 사이에 분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무상이고 이 사람이 팔았거나 이 사람이 팔았다면 무상이 아니라 그랬죠. 이해가죠? 이게 맞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 용도에 필요한 돈 이미 있더라도 더 편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통행 권리 인정되지 않아. 이게 도심에 있잖아요. 도심에 요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요게 이제 여관골목이단 말이야. 여관골목인데 이리 가면 빨라. 근데 이 여관 주인들이 좀 애매하니까 이걸 막아버렸어. 이렇게 막아버렸어. 사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럼 이쪽으로 다니면 빠를 걸. 이 사람이 빙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더 편리하니까 터줘. 이건 안 되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기존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법 실제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은 인정된다 그랬죠? 지객길인데 경운기길 인정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주의 토지통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토지에 공로가 개설돼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면 소멸하죠. 여기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쪽으로 도로가 뿡 뚫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나왔으면 이 도로로 다니면 되지. 구태 이 도로로 다닐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이렇게 문제로서 하고 앞에는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넘기시고 이제 중요한 취득쇼가 나옵니다. 취득쇼. 자, 소유권 취득에는 지금 소유권 배우죠. 소유권 취득을 할 때 우리가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즉 매매로 취득한다 이거예요. 매매로 취득한다. 등기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다.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에 우리가 취득쇼라든가 중요한 금방 선의 취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한다든가 유실물을 습득한다든가 매장물을
발견한다든가 발견해서 취득한다든가 부합을 해서 취득한다든가 혼합을 해서 취득한다든가 가공을 해서 취득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나머지는 무시해도 되는 게 요거 부합 하나. 작년에 부합 나왔고요. 취득시효. 나머지는 그냥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자 만약에 요거는 할 거고요. 손해취득 아까 봤죠? 손해취득은 동산을 무권리자부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취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주물은 뭐예요? 무주물은 우리 강가에 가죠. 강가에 가서 고기를 낚아. 그러면 내 고기는 내 거가 되죠. 무주물이니까. 그럼 여기 조심할 거 아까 소유 의사가 있느냐, 소유 의사, 자주점유가 필요하냐 할 때 요 무주물 선점 시엔 강가에 나가서 내가 고기를 낚을 때 남 주려고 낚합니까? 내가 내 거라고 낚합니까? 내 거라고 낚죠. 그죠? 요거는 소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소유 의사. 그죠? 소유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소유 의사가 없어요.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이잖아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려면 경찰서 가서 6개월간 공고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내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물건은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장물은 뭐냐? 토지나 물건에 묻혀 있어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 이것들은 공고 후 1년 내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런 것들은 참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부합을 할 거고 혼합은 섞어버리는 거야. 기름과 기름을 섞었어. 누구한테 소유권 가느냐? 자, 가공은 동산에다가 노력을 가해서 노력을 했을 때 누구한테 소유권이 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게 요거하고 요거요. 요거에. 그래서 취득시효를 배웁니다. 취득시효는 사실은 이미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점유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유일한 예외입니다. 이게 그 근거 조문이 이 177페이지, 177페이지에 245조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점유 취득시효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 2항은 시험제 잘 안 나오니까 그거는 조문만 분석할 거예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10년이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20년인데 이거 10년으로 줄어들죠.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소유사는 똑같습니다. 평온 공인인데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죠. 점유 취득시효에서는 선의 무과실이 없죠. 위에서 1항에서는.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고 부동산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1항에다가는 점유 취득시효라고 쓰세요. 점유 취득시효. 2항에다가는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거의 시험에 차이점만 아시라고. 아까 점유 취득시효는 요건이 첫째가 평온하고 금방 공연한 소유의사니까 자주점유가 있어야 돼요. 자주점유가.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여기다가 평온 공연 소유의사에다가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 선의가 들어가죠. 선의면서 무과실이 추가되죠. 그죠? 등기를 해놓고 취득하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년간 점유를 계속해야 돼요. 점유 계속해야 되네.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해놨으니까 10년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10년으로 줄어듭니다. 이것만 차이점.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냥 수업 않고 그냥 참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죠. 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온공연 자주다. 평온공연 자주다. 근데 사실이 20년간 방치한 사람 없죠? 바보가 아닌 이상 도심에서. 근데
도심에서 제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지금 이런, 있어. 이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 땅을 78평이 되는 땅인데, A라는 사람이 B한테 팔았어요. 이 B가 죽어가지고 C가 지금 자식이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재개발 지역에 이 건물에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요게 감정가가 1,600만 원 정도. 거의 학구방이에요. 학구방인데 제가 수용하고 제가 철거를 제가 해서 업체를 해서 하는데 요게 가보니까 이 학구방이 나무 있잖아요. 뭐 나무 판자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4식구가 살더라고요. 4식구가. 근데 이게 78평인데 여기 국유지단 말이에요. 국유지. 근데 무허가 건물도 사실은 요 C한테는 그 재개발 지역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이 나옵니다. 조합원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이 나올 조합원이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내가 다 이거 철거하고 수용까지 다 맞춰주고 나왔는데 이 조합을 그때 당시에 2월 전까지 이게 이 아파트 분양권이 1억 한 7천까지 올랐어요. 25평짜리를 받았는데. 25평.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가 하죠. 이주하면 이주업체에서 이주를 다 합니다. 이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주업체에서 이주 관리하고 60%를 해줘요. 60%. 그럼 감정가 60%. 이 사람이 자기 땅 아니니까 60%니까 이거 60% 해본들 뭐 16만 1,000만 원도 안 되잖아. 1,000만 원 주고 나라가 하니 안 나갈 거 아니야. 이 사람 왜? 이 사람이 뭐냐면 요 아빠가 요거 살 때 50년 전이고 50년 동안 아빠가 돌아가시고 50년 동안 점유했다 이거야. 요 국유지를. 그럼 50년 점유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죠. 그리고는 평원이다. 평원호 반대는 아까 평원호 반대는 강폭이라 그랬죠. 폭력입니다. 공해로 반대는 은비죠. 그 다음에 자주 반대는 타주죠. 아까 자주 타주는 배웠잖아요. 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얘가 내가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점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20년 안 됐지만 아울러 주장해서 20년이 넘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쓰지 않고 점유했고 은밀하지 않게 점유했고 공연 점유했죠. 소유사다. 우리 아버지가 소유사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요 땅 있잖아요. 요 건물을 매매했다는 매매 계약서가 꾸깃꾸깃 있어. 매매 계약했어. 건물을 점유했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사실상 점유한다면 이 부지도 점유한다 그랬죠. 아까 점유권에서 목적물 사실상 점유프로 설정 의사가 있을 때 건물 소유자는 그 부지를 사실상 점유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매매 계약에서 소유사 있잖아요. 소유사 있고 이 건물을 점유하니 땅 이 부지 여기 담을 쳐놨어요. 이렇게 담을 쳐. 요 부지도 점유한 거다. 점유했으니 20년 점유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점유취득쇼로. 국가가 패소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라. 이 집 한 채 남았단 말이에요. 다 나가고 이제 철거해서 제가 다 수용까지 다 하고. 왜 수용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수용하거든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 수용 절차 다 거쳐서 제가 직원 데리고. 이 사람 안 나가는 거예요. 조합원인데 조합원 당연히 나가줘야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뭐 해야 돼요? 안 나가니까 명도소송을 하는 거예요. 명도소송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열받게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 법원에 받아들였다니까. 근데 이 경우에 이 사람 이게 철거가 안 되면 구청에서 착공계가 안 나와. 아이파크는 현대 아이파크 착공계가 안 나와서 아파트를 진행할 수 없는 그걸 노리고 1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가가
이 감정가가 이게 3억 한 5천 정도 했어요. 감정가가. 근데 10억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도 뭐 여기서 나하고 형님도 뭐 산업의 본부장인데 본부장 저거 만나보니까 뭐 하고 막 뭐 우리 뭐 산업의 본부장 했으니까 뭐 언론에 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막 내한테 제가 이제 저 조합장 대리에서 다 처리를 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 의견은 뭐냐면 여기 이겼으니까 요거까지 해서 10억 내라 이거야. 조합에서 주겠어? 조합 절대 안 주죠. 10억을 어떻게. 근데 문제는 조합에서 못 주는 게 지금 등기까지 해와야 되잖아요. 등기를 할 수 없잖아. 등기가 안 됐는 거예요. 현재는 국가 땅이고 지금 그 국유지 관리는 누가 하죠? 국유지 관리는? 자산관리공사예요. 캠코라고 아세요? 네? 자산관리소 직원을 만나보니 자기들은 당연히 항소한다 이거야. 항소하고 상고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을 봐야 돼요. 근데 1심에서 이겼다고. 근데 판결문 보니까 국가가 지게 돼 있어요. 뭐 똑 봤잖아요. 논점은 뭐냐면 이거 자주거든. 자주인데 계약서가 있어. 아버지가 산 계약서가 있어. 국이 한 게. 이거 산 게 매매 계약서가 있어. 매매 자주지.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냥 남의 땅을 그냥 20년간 점유한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사 있느냐 없느냐 그거야. 당연히 이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항소심 제기 중인데 우리가 승소했는데 그럼 우리는 항소심까지만 판결문이 요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문이 나온 거야. 판사가. 근데 그게 작년 10월 28일까지 했어요. 근데 2월 28일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도 항소심을 했어. 1심에서 했어. 2심에서는 요거 집행정지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10월 25일 날 우리가 승소했어요. 승소해가지고 그래서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요때 이 사람이 우리를 상대로 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우리한테 졌어. 명도에서. 그런데 10월, 11월, 11일까지 이 분양 공고하고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절차를 다 마쳐야 착공가가 나오고 이때까지 해야 전매 제한이 안 걸리는 거예요. 조합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작년 11월 11일까지 그 점포동이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 지나버리면 전매 제한이 묶여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아이파크에서 저한테도 막 연락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 제가 이제 스트레스 빵빵이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처리했어요. 처리하고 다 처리해버렸어요. 집행관들 법원한테 다 맡겨갖고 다행히 이제 법원에 후배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재주라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가지고 아침에 원래는 집행은 8시 동틀 때부터 맨 아침 잡아가지고 집행관 그 다음에 용역 불러가지고 전부 다 해서 아침에 가서 다 이게 다 이제 집행을 해. 여기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다행히 그날 없더라고 사람들. 4사람. 다 집행하고 그냥 철거해버렸어요. 철거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12월 여기 착공계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완판해서 200대 1인가 그랬어요. 일반 분양에. 조합원 분양은 이미 했고 일반 분양이 1200개였는데 1200개 완판해서 120대 1로 완판을 했어요. 실제로 도심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저는 이제 철수했거든요. 2월달 다 처리해주고 철수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이 사람이 이겼고 상고심이 기각당해가지고 이 멍청한 사람이 내가 그랬거든. 야, 니 요거 해본들 조합에서 저희 3억 5천 이상 안 준다. 그러면 요거 1억 7천이잖아. 1억 7천하고 이거 해서 한 5억 정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럼 너 이익이다. 근데 이 사람이 분양계약을 하지 않아가지고 조합원을 탈퇴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날아가잖아. 남은 게 이것밖에 없지. 그죠?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건 다 철거해버리고. 진짜 고집세. 못 배운 사람이요. 못 배운 사람인데, 못 배운 사람이 좀
뭐 못 배웠든 잘 배웠든 건 상관없이 남의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남의 말을 들으면 5억이라도 5억에 협의했고 5억이 그럼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고 기껏 받아가 이것밖에 못 받죠. 3억 5천. 이해가죠? 어떻든 그거는 부수적인 논점이고 우리는 점의 취득쇼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도심에서 있어요. 도심에서. 직접 봤어요, 제가. 대충 점의 취득쇼 알겠죠? 논점은 이거야. 자주냐 타주냐 이거. 여기는 계약서가 있더라 이거야. 계약서가 있다. 됐고 그 다음에 20년간 점유. 20년 점유는 아까 언뜻 봤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이렇게 방치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점유했어. 20년 점유했다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까 채권적이라 그랬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적이니까 10년 안에 행사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소멸시효가 진행하잖아.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근데 점유를 승계해 줬어. 점유를 승계해 줬어. 이 사람이 5년밖에 안 돼. 5년밖에 안 되면 자기는 5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럼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점유를 승계해 주는 순간 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행사해야 돼요. 이 사람의 권리를. 그러면 하자만 승계하지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그랬죠. 효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승계되지 않아요. 효과는 승계하지 않고 하자만 승계하니까. 고로 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 청구할 때 직접은 등기는 안 돼요. 직접은 등기 왜? 효과 승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을이 청구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있죠. 요거 10년에 행사하죠. 요거를 대신해서 대위에서 청구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 이게 판례예요. 판례.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하느냐? 이 등기 청구권은 취득쇼 완성 당시의 당시가 두 개 들어가.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해라. 소유자를 상대로 해라. 취득시 완성 당시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자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을이 지금 18년 점유했습니다. 소유사도 있고 그런데 완성 전이죠. 20년 안 됐죠. 완성 전인데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소유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달라졌어. 소유권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병으로 넘어갈 수 있대. 그리고 이 사람도 방치하니 2년이 흘렀어. 20년이 됐죠. 20년이 됐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등기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죠. 병한테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야. 이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야.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야. 이게 통정이나 위조했어. 이 사람한테는 진정한 소유자한테는 안 되죠. 그럴 때는 을은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소유사로 점유했어요. 근데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전인데 그 사이에 병한테 등기부를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어. 이 사람이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러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잖아요. 완성 후 팔아먹었으니까.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갑이죠? 갑한테 청구해야 되지. 병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없어.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버리네. 청구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은 말짱 황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어떤 사유로 다시 돌아왔네. 이게 매매가 무효가 됐어. 이 매매가 무효가 돼서 소유권이 돌아오면 이 청구할 수 있어요. 돌아온 사건이죠. 돌아왔다. 아니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소유사로 20년 점유했어. 20년 점유했습니다. 을이 20년 점유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소송을 했어요. 등기 내놔라 라고 소송에 소장을 송달을 받았어요. 이건 등기 내놔라 소송하지 전 단계 팔았죠. 소송을 해서 소장을 송달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줘 버립니다.
등기부가 자기 거니까.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요.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열받는 사람이 을이죠. 을은 병을 상대로 야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으니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나 갑과 을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죠. 계약관계가 없죠.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으로는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 안 되고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매매 행위에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거야. 적극 가담했다면 요 매매는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기산점 사건에서 요 판례를 기준 판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을이 25년간 점유했어요. 25년간 점유했어요. 25년간 점유했으니까 이 사람이 난 취득시효 주장하란다. 그러려면은 20년간 점유를 주장해야 되겠죠. 20년간 점유를 주장할 때 이 사람이 점유 개시 시, 즉 순산한다는 개시 시부터 20년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23년 시점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소유권이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23년 시점에. 그리고 현재 25년이 됐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저 20년 주장할 때 점유 개시 시초부터 20년을 주장하니까 여기에 주장해서 취득시효 취득해서 등기 내놔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는 23년이니까 완성 후 팔아먹었죠. 완성 후 팔아먹었으니까 완성 후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다음에 등기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완성 후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산을 하는 거야. 뭘 써가지고 20현재를 기준으로 역산을 하는 거예요. 20년을.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역산을 해서 20년 안에 이 23년은 완성 전에 팔아먹고 그래야 되죠? 그럼 역산을 하면 이 사람은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역산을 하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게 모순이다. 그래서 원래 점유 개시 시 아울러 주장할 때 점유 개시 시점은 소유자 변동이 없어. 소유자 변동이 없다면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즉 네가 순산을 하든 역산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처음부터 기사하는데 역산은 이건 상관없어요. 판례. 근데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변동이 있다면 이때는 역산은 하지 마라 이거야. 역산 안 된다. 순산만 알아요. 판례 입장이죠. 핵심은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점유 개시 시점을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좀 어렵나요? 잘 나오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은 좀 스키핑하고 자 봅시다. 의 보세요.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여라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20년간 뭐 소유사 평온 공연 자주 이런 거는 다 거기 타주 점유가 아닐 것. 선의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아까 선의무과실 요건은 등기부 취득시효죠. 네? 선의무과실 요건이 아닙니다. 부동산 점유한 자 거기 자기 부동산, 타인 부동산 불문하고 일반 재산 아까 국유 일반 요거 있잖아요. 국유 재산도 된다 그랬죠? 국유 재산도 공유 지분 다 됩니다. 일부도 다 됩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기업 니은인데 그 니은 보세요. 자기 소유 토지도 취득시효 대상이 되고 국유 재산 중 지금은 잡종 재산이 아니고 일반 재산에 대해서 됩니다.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취득시효 요건은 개시시입니다.
대시시로 소급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점유자가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제3자의 시효 완성을 주장하죠. 완성 후 팔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소유권이 원래의 점유자에게 복귀된다면 돌아오면 시효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세요. 시효 완성 후입니다.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격려되었다가 그 후 소유권이 회복되면 효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완성 후 무효가 돼서 돌아오면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시효 완성 전입니다. 전에 동그라미죠. 전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 줄 완성 후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죠. 완성 전에는 가능하다 그랬죠? 완성 전에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 보세요. 다 팔레인데 니은을 보면 시효기간 완성 후입니다. 후. 아직 그거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자는 종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을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 후니까 시효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을 넘겨받은 완성 당시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도 완성 전에는 가능하다 그랬죠? 전에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자, 기업,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완성된 점유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아까 이거죠. 완성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채권적이라고 그랬죠. 10년 동안 행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점유를 승계하는 순간 시효가 진행한다 그랬죠. 시효가 진행한다 그랬어요. 그 판례고.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해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보세요. 요거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보면 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 소유자가 소장 부본을 카피본을 송달받은 경우 점유자의 시효 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 등기가 격려했다면 그 자는 이행불능에 빠지고 이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경우 계약관계는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아니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등기 청구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 처분했다. 그럴 경우에는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계약관계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업 보세요. 기업. 부동산 점유자에게 취득시효 소유권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소유자와 취득사 사이에서는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니은입니다. 니은의 세 번째 줄 보시고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그 다음 밑줄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적극하담했다면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무효다. 요 파는 행위에 이 병이 적극가담했죠? 적극가담했다면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무효다는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181페이지에 Q 두 번째 Q 보세요. 두 번째 Q. 부동산 점유 취득 시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1번. 시효 취득자는 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맞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맞습니다.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도 맞죠? 3번 시효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사 사이의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계약 관계가 없죠? 계약 관계가 없죠?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등기 청구권은 진정한 소유자한테 하라 그랬죠?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자, 이건 뭐냐면, 그건 바로 봅시다.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소를 제기했는데, 그 후 상대방 소유권을 인정했어. 그 소를 취하해버렸어. 소를 취한다는 것은 포기로 볼 수 있죠.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Q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Q.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해서 틀린 걸 보시오. 1번. 취득시효로 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하죠? 맞습니다. 시효취를 주장하는 자는 자주를 증명할 책임이 없죠. 아까 자주는 추정되죠? 아까 소유사 추정되잖아요. 197조에 대항해서. 에? 추정됩니다.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 국가가 이 경우 이 땅에서 국가가 요 시를 상대로 너 타주 점유지 이거를 입증해야 돼요. 자주가 추정돼. 이거 계약서가 있잖아. 계약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주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가 국가가 이 계약서 위조했지 너희들. 위조했지. 이걸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효 취득자가 제3자의 목적물을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즉시 소멸하는 게 아니고 10년간 소멸하지 않죠?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 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이전 등기 격려되면 시효 취득 등기자에게 자, 완성 후죠. 완성 후니까 완성 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의 수탁자는 타주죠. 타주니까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조문만 보고 넘어갑시다. 거기 245조 1항입니다. 판례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자주 나오니까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20년에서 10년으로 다운되죠. 소유사로 평온 공연인데 선의 무과실이 있죠. 선의 무과실이 추가되죠. 추가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선 상태에서는 몇 년? 10년. 그리고 선의 무과실이 추가됩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어차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부합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여기 부합